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임성수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실리콘밸리 붓캠프, 저희 프로그래머스가 마련한 실리콘밸리 붓캠프의 설명회 시간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외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내용을 준비해서 공유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때 그 질문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 간단히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요. 이후에 더 필요한 질문 내용이 있으면 또 개별적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내용 잘 들어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은 또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할게요. 네,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실리콘밸리 붓캠프 설명의 시간입니다. 프로그래머스 실리콘밸리 붓캠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제가 어, 개별적으로 학교에 있을 때 실리콘밸리 붓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이 그랩의 프로그램으로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일기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설명의 시간이고요. 저는 그랩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임성수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영어 이름을 쓰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는 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어떠한 길을 환영해 드리는지 이 뒤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모두 야구장이죠. 예,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야구장입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가 열리는 야구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소프트웨어의 메이저리그에 한번 같이 참여하고 합류해 보는 게 우리 모두의 꿈인 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실리콘밸리에 진출하고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 예, 지금 메시지가 벌써 들어오고 있네요. 네. 질문은 쭉 올려주시면 제가 하나씩 이따가 설명이 끝나고 답변을 드릴게요. 왜 그러면 프로그래머스 붓캠프를 준비했는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어, 여기 immersive experience라고 하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실리콘밸리에 진출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가지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네트워킹하고 현장의 분위기 속에서 한번 트레이닝을 받아서 적응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실제 실리콘밸리에 진출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한번 트레이닝을 받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네, 그래서 immersive experience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냥 단순히 이게 나의 꿈이야 라고 생각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또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지 라고 하는 개별적인 노력의 차원을 벗어나서 좀 더 현실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현실화에 가까운 환경을 한번 제공해 주자라고 해서 붓캠프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꿈을 꾸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제 그 꿈을 실현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보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실리콘밸리 기업에 취업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 예,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큰 성장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제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성장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멘토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큰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실제적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래머스 실리콘밸리 붓캠프의 대략적인 프로그램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첫 번째 단계는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프리 트레이닝, 이게 사전 트레이닝인데요. 실제로 실리콘밸리 현장에 가기 전에 서울에서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일부 오프라인으로 트레이닝을 받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여기에 석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2달 반이 조금 넘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서울에서 어떤 거를 이제 같이 배우게 되냐면, 배운다기보다 여러분 스스로 훈련하는 거죠.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비즈니스 잉글리시를 이제 훈련을 연습을 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잉글리시라고 하면 실제 엔지니어로서 현장에서 일어날 법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영어로 소통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는 건데요. 이미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청하신 분들 중에. 뭐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네, 영어가 굉장히 유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실제 회사에서 발표를 하는 방법, 토론하는 방법, 또 이메일 쓰고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될 거고요. 요거는 주로 퇴근 이후 저녁 시간 세션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코딩 인터뷰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코딩 인터뷰 트레이닝은 현장에 가서는 따로 집중적인 트레이닝은 없을 거고요. 이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주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코딩 인터뷰에 대해서 문제를 주어지면 풀어보고 함께 리뷰를 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문제를 제한 시간 안에 꼭 스스로 많이 풀어보는 것, 그리고 유사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비자 페이퍼워크를 하는 건데요. 이 비자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J1 스칼라 비자를 받아가게 되고요. 이 기간 동안에 프로젝트 팀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프로젝트 팀이 구성이 되면 팀에서 어떤 거를 최종적으로 만들지 주제도 선정하게 되겠죠. 그러한 것들이 1단계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온사이트 트레이닝을 3달 동안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이 온사이트 트레이닝 기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3명 혹은 4명이 한 팀이 돼서 멘토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PM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정해진 주제의 결과물을 완성하는 거고요. 그 결과물을 완성할 때까지는 유저 리서치라던가 뭐 시장의 뭐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 다 포함된 실제 서비스를 만드는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프로젝트가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멘토분들이 프로젝트별로 여러분들하고 매칭이 돼서 현장에서 같이 프로젝트 진행하게 됩니다. 이 역시 멘토분들도 전부 직장에서 개발자 혹은 디자이너, PM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퇴근 후에 오후 늦게쯤 여러분들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될 거예요. 혹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과 오후 늦게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러한 오피스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개월 내내 여러 회사들과 기회가 닿으면 가급적 많은 회사들과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회사들 외에도 다양한 회사들을 섭외해서 여러분들이 틈만 나면 인터뷰를 보는 이제 그런 기회를 갖게 되겠고요. 현장에서 개발자 밋업, 개발자들끼리 특정 주제, 기술 스택을 가지고 만나서 서로 얘기하는 밋업,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개최하는 컨퍼런스가 한 번 있을 겁니다. 해당 컨퍼런스는 여러분들과 그다음에 멘토분들 주변에 계시는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컨퍼런스를 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개월은 이제 인턴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비자가 되겠죠. 이 비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J1 비자를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교환, 방문, 비자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문화 교류 혹은 또 학업 이런 교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자고요. 이러한 교류를 하기 위해 너무 길지 않은 시간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그러한 비자입니다. 그래서 J1 비자라고 부르는데 동반 가족은 J2 비자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J1 비자를 받고 가게 되면 학업을 하거나 아니면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문화교류를 하게 됩니다.
요거를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받아가지고 가는 비자가 J1 스칼라 혹은 J1 스튜던트 요 두 개가 되게 비슷한 비자인데요. J1 스칼라 내지 J1 스튜던트 비자입니다. 이 비자의 특징을 설명드릴게요. 이 비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업 혹은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방문하는 비자입니다. 단기면 얼마냐? 6개월에서 뭐 3개월, 6개월, 뭐 1년, 그 다음에 또 연장하면 뭐 2년 요 정도 갈 수 있는 비자예요. 이제 비자 카테고리에 따라 다른데요. 이 J1 스칼라나 J1 스튜던트 비자의 특징은 뭐냐면 어쨌든 가서 트레이닝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공부를 하는 그런 기간인데요. 그 기간이 예를 들면 3개월이면 그거와 같은 기간만큼 프랙티컬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인턴을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거는 비자를 바꾸지 않고 인턴 근무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인턴 근무할 때 유리한 또 편리한 그런 비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J1 스칼라나 스튜던트 비자는 아무나 비자를 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교육기관과 협약을 맺어야지만 비자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교육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여러분들께 J1 스칼라 비자를 내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돼 있고요. 실제로 이 J1 스칼라 비자는 요번에 커피 챗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재학생이시거나 아니면은 졸업 후 1년 남짓 이내에 계신 분들만 실제로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정확히 1년이냐 이제 하면은 그게 해석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저희가 1년이 안전하기 때문에 1년이라고 잡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당장 비자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작년 초, 그러니까 작년 3월 이후에 이제 졸업을 하신 분들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J1 스칼라 비자인데 J1 인턴 비자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졸업을 다 하신 분들, 주로 졸업을 하신 분들이 인턴 근무만을 위해서 받는 비자입니다. 근데 이 비자는 이미 인턴 채용이 합격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가 여러분들을 인턴으로 채용하겠다라고 확정을 하게 되면 그 회사랑 이제 인턴 비자를 이제 발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비자의 총 체류 기간은 1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인턴 채용이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회사에 이제 트라이를 한 다음에 채용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실제 미국의 현장으로 가가지고 뭔가 일을 하기 위한 기회를 얻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J1 인턴 비자가 이제 그런 카테고리고요. J1 인턴 말고 J1 트레이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J1 인턴까지는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분들을 위한 비자잖아요. 근데 근무를 좀 했다라고 하면 즉 1년 이상 현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J1 트레이니라는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비자는 1년 반까지 체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합법적으로 인턴 근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경력이 좀 있는데 당장 합법적인 취업 비자를 얻기 전이라고 하면 얻기가 힘들죠, 초반에. 그렇다면 J1 트레이니 비자를 받고서 미국에 가시면 1년 반 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때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노리시게 됩니다. 그러면 비자 발급 조건을 보면 J1 비자는 전부 다 비자 발급을 스폰서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칼라 스튜던트 비자는 교육기관, 흔히 대학이 연관돼야 되고요. 그래서 J1 그 인턴 트레이닝 비자보다 J1 스칼라 스튜던트 비자를 얻기가 실제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맺은 대학은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랑 협약을 맺어서 여러분들에게 J1 스칼라 스튜던트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 외에도 진짜 내가 미국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여러 경로가 있어요.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계속 이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미국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어떤 요령이 있다. 실제로 취업 비자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된다.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멘토분들 또 네트워킹하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 계속 듣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정규직 취업을 하시려면 한국에서 바로
취업 비자를 얻어서 미국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겠죠. 이게 왜냐하면 취업 확정도 돼야 되지만 채용이 확정돼야 되지만 취업 비자가 추첨에 의해서 당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다가 바로 취업 비자를 가서 받아가지고 미국을 가는 그러한 경로는 가장 힘든 경로다. 근데 운이 좋고 실제로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조기에 약속을 해주면 한두 번 트라이 해가지고 취업 비자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선호되는 방법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는 겁니다. 학위를 받게 되면 학위를 받기 위한 학업 비자, F1이라고 하죠. F1 비자로 실제로 공식 학위를 받고 그 학위를 받은 이후에 지금 J1 인턴 비자나 J1 스칼라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인턴 근무, 그 인턴 근무를 2년여 동안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즉, 인턴을 좀 더 길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인턴을 좀 더 길게 하면 실제로 정규직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F1 비자를 즉 학위 취득 후 현지에서 취업하기가 더 쉽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학위를 취득했다고 해서 취업 비자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인턴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길고 많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게 제일 그 큰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채택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처럼 J1 비자로 인턴 근무 후에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겁니다. J1 인턴은 최대 1년이고 트레이니는 1년 반이니까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어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회사가 매년 3, 4월이면 취업 비자 추첨 기간이에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을 그 추첨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후보를 올려서 추첨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당첨이 되면 취업 비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추첨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년 차에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도전해가지고 그 다음 해야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취업 비자 추첨에 실패하면 원격으로 근무를 한 다음에 그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뒤에 있는 세 가지 방법은 또 이제 부수적인 방법이에요. 국내 뭐 구글 코리아, 퀄컴 코리아 뭐 이런 데에 취업을 한 다음에 본사 이전을 하는 거죠. 실제로 본사 이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코리아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기업에 따라서는 본사 이전의 기회가 더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어요. 구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 본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트랜스퍼를 했죠. 근데 본사로 트랜스퍼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많다라고 하니까 구글 본사보다 구글 코리아 입사하는 게 더 어렵다라는 소문이 나기도 했어요. 네, 그런 식으로 국내 글로벌 기업에 취업한 다음에 본사로 트랜스퍼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미국에는 요새 창업자 비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창업 후에 창업자 비자를 취득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한국 회사가 미국에 지사가 있는 경우, 한국 회사에 입사한 다음에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후에는 주재원 이후에 영주권을 이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모든 방법은 이제 미국에 오시게 되면 뭐 계속 들으시게 될 거고요. 일정을 조금 더 소위 말해 커리큘럼입니다. 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 프로그램은 딱 짜여진 커리큘럼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부분만 있는데 그걸 설명드릴게요. 일단 서울에서의 트레이닝,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했죠. 이제 사전 트레이닝 기간에는 각자 소개하고 오리엔테이션 하는 기회가 있을 텐데 시작할 때는 오프라인으로 한번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서로 인사하고 또 주 멘토, 메인 멘토가 한 분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시작할 때쯤에 그 실리콘밸리에 살고 계시는 메인 멘토분이 서울에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다 같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을 할 때 필요한 영어 이제 수업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또 온라인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오프라인으로 만날 기회가 있을 거고요. 계속 발표하고 뭔가를 쓰고 뭐 이렇게 될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코딩 인터뷰 이제 준비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 이제 리트코드라는 사이트도 아시죠? 리트코드 기반으로 그다음에 리트코드에 없더라도 실제 빅테크에서 썼던 그런 문제들 기반으로 코딩 인터뷰를 여러분들 스스로 연습을 하게 될 거고요. 처음에 너무 문제가 어려우면 더 쉬운 문제로 여러분들 스스로 연습하는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를 스스로 연습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풀어보는 문제도 풀어보고 이렇게 해야 될 거고요. 팀 빌딩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프로젝트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맞게 이제 팀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 팀 구성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 다음에 이제 팀별로 멘토가 매칭이 될 텐데 이 팀별 멘토를 본격적으로 만나시는 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직접 만나시는 거고요. 이제 온라인으로는 실제로 여러분이 팀별로 만나고 또 전체 팀을 총괄하는 멘토분과 팀 주제를 정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각각의 여러분들의 역할을 팀별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청하신 그 모든 분들의 특기, 역량, 그다음에 이제 코딩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경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역할을 잘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정할 때 이제 멘토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많이 하시고요.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데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기를 익히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들 스스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나 완수하는 거는 모든 팀에 이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역할을 충분히 이제 수행하기 위한 그런 준비는 스스로 많이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기초 멘토링입니다. 팀별로 기초 멘토링을 하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 정도는 출국 준비를 하게 되겠죠. 이게 서울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이 내리는 곳은 LA 공항이 될 겁니다. 왜냐면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스폰서를 해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2 스칼라 비자를 받으시기 때문에 일단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한 번 방문해서 이제 실제로 비행기 타고 내렸다라고는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그냥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LA 및 얼바인 지역에 머물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제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때 만나게 되는 여러 멘토분들이 모여있는 그 단체가 있어요. 서던 캘리포니아 K그룹이라고 하고요. 이 서던 캘리포니아 K그룹에 계시는 개발자분들, 창업자분들, 또 디자이너분들을 한번 다 같이 만나가지고 실제로 미국 진출을 할 때 어떤 점들이 필요한지 요 남쪽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회사들을 또 방문하게 될 텐데 아직 이쪽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저쪽 실리콘밸리 지역의 회사들 방문은 확정이 됐지만 남쪽 회사들 방문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예를 들면 여긴 게임, 그 다음에 미디어 이런 쪽 회사들이 많아요. 헐리우드가 있기 때문에 블리자드라는 회사를 방문하는 걸 지금 추진 중이고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회사들도 이제 방문을 추진 중입니다. 실제로 방문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제 한국인 개발자분들이랑 이제 소통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게 LA에서의 시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LA에서 시간을 보내시면 이제 버스를 단체로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향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하시면 각자 숙소가 배정될 거고요. 숙소는 다 다를 거예요. 조금 이따 숙소 얘기는 또 드릴게요. 숙소는 다 다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공간은 위웍이라고 하는 공유 오피스를 빌려가지고 여러분들 사람 수만큼 빌려서 여러분들이 늘상 출퇴근하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오피스, 공유 오피스가 근거지가 될 거고요.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낮 시간에 진행을 하고 낮 시간에는 낮에 오실 수 있는 멘토분들이 여러분들을 방문할 거고요. 주로 오후 5시 이후에 이제 실제로 그 주변에 근무하고 계시는 멘토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오피스를 방문해서 멘토링을 해주실 겁니다. 현지에는 여러 가지 개발 주제에 대해서 미럽이 되게 많이 열려요. 그래서 개발자 미럽을 여러분들 스스로 관심 있는 분야에 참석하시는 것, 이걸 되게 권장드리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또 열리는 컨퍼런스가 여름 기간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컨퍼런스에 참여하시는 것도 권장해 드립니다. 일부 컨퍼런스에는 저희가 참가비를 지원해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컨퍼런스는 여러분이 직접 또 스스로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래머스에서 개최하는 실리콘밸리에서의 컨퍼런스가 한 번 있을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 모두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개발자들, 창업자들 혹은 벤처 캐피탈 또 이런데 또 디자이너분들 이런 분들이랑 다 모여서 함께 얘기 나누는 또 우리 얘기도 공유하고 멘토분들의 얘기도 공유를 받는 또 여러 가지 기술 분야의 동향도 한번 들어보고요. 이런 컨퍼런스가 한 번 있을 거예요. 예, 7월 달에 있을 거고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현지에 있는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수시로 여러분들이 기업 방문을 하는데요. 저희가 어레인지하는 기업 방문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회사들을 찾다가 스스로 연락을 해가지고 연락이 닿으면 방문하는 기업 방문이 있을 겁니다. 기업 방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또 기업에 계신 분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사실 네트워킹 이후에 여러분들이 실제 인턴 근무에 합격하거나 채용이 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이게 이머시브한 트레이닝이 중요한 이유가 계속 직접 만나고 또 이 사람이 어떻게 트레이닝 받는지를 보고 하게 되면은 채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효과를 노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자꾸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났던 회사를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라 몇 번 더 만날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인턴 채용이 되면 이제 실제로 인턴 근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턴 근무는 이제 회사에서 시키는 인턴 근무를 하는 거죠. 이게 당장 정해진 인턴 근무 기간은 합격하게 되면 3개월입니다. 3개월 동안 인턴 근무를 마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연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J1 인턴이나 J1 트레이니 비자를 받으러 한국에 왔다가 다시 가셔야 됩니다. 이때 한국에서 머무는 기간은 4주에서 6주쯤 될 텐데 이때 비자를 바꿔야 되는 이유는 J1 스칼라 비자가 이제 허용하는 인턴 근무 기간이 이제 공부한 기간 그만큼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인턴 근무한 다음에 다시 바꿔서 이제 같은 회사로 다시 가게 되는 거죠. 이때 J1 인턴 비자나 J1 트레이니 비자로 바꾸기 위한 페이퍼워크는 저희가 다 도와드립니다. 예, 실제로 여러분이 인턴 연장을 받는 게 중요하겠죠. 인턴십 근무 기간에는 당연히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을 안 주는 회사에서 인턴은 하지 마세요. 네, 월급을 꼭 받으시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인턴 근무 기간 동안에 받는 급여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인턴 근무 기간에 급여를 받으면서 생활하시기에 별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럼 비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모든 참가자에게 지원되는 것은 당연히 교육비, 예, 뭐 교강사, 멘토, 컨텐츠, 뭐 거기에서 네트워킹을 저희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 현지 오피스 사용료, 그 다음에 교육 진행을 하기 위한 필수 이동을 위한 교통비,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 차원에서 참석하기로 결정한 컨퍼런스의 참가비, 그다음에 뭐 간단한 간식 스낵류이고요. 현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다음에 프로그래머스의 실리콘밸리 진출을 위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질 텐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여기에 자동으로 가입이 돼서 실제로 실리콘밸리 진출을 끝까지 정말 달성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교류하고 또 저희가 도와드리고 하게 될 겁니다. 개인 부담은 숙소입니다. 네, 제일 큰 게 숙소와 체재비죠. 자고 먹는 것. 요거를 여러분들이 부담하셔야 되는데 각자 홈스테이나 에어비앤비를 찾으시겠다는 분도 계시고요. 저희가 현지에 같이 머물 수 있는 숙소를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알아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가격대가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하는 것보다는 싸게 여러분들이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 가격은 개인별로 한 달에 1,000불 정도 숙소 비용을 낼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그보다 쌀 수도 있고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예, 저희가 알아보고 곧 그 여러분들 확정이 되면 확정된 분들이랑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적인 이동을 위한 교통비, 공식 프로그램이 아닌 활동을 위한 뭐 여행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부담하셔야 되겠죠. 예, 이러한 개인 부담 사항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가서 열심히 트레이닝을 받고 또 경험하시고 아마도 경험한 다음에 여러분이 성장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지에서 네트워킹을 하시고 이제 결국은 실리콘밸리에 진출하시는 게 목표가 될 겁니다. 소프트웨어의 메이저리그에서 여러분들을 다 꼭 뵐 수 있도록 저희도 도와드리고 예,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